산정특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아서 1년에 최대 5천만 원씩 10년간 최대 5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나이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50세 여성 기준으로도 12,850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진단비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많은 특약들을 다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다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좋은 범위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보험료는 감당이 되실까요? 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은 저축이 아닌 소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딱 2가지 특약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 2가지 특약이면 충분한지, 정말 이걸로 커버가 다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또한 가성비 플랜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특약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보험을 가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보험 가입하실 때 혹시라도 걸릴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적인 리스크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에 또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고가의 항암 치료나 비급여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중단과 함께 치료비의 지출 그리고 생활비까지 나가야 하는 큰 리스크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보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보험은 2가지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암진단비입니다. 암진단비는 암보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나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최초 1회 안에서 가입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1,000만 원을, 1억이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약관상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는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보험 준비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진단비의 보장 내용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교해서 저렴한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또 최근 보험사들이 강화 고지형 상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 의무는 5년 안에 입원 수술을 확인을 했다면 강화 고지형은 입원 수술을 10년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지 사항이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하게 가능한 거죠. 다만 강화 고지형, 건강 고지형 상품은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의 인수 기준까지 비교가 가능한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매우 중요한 거죠. 또한 최근에 나온 암진단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뼈로 전이가 되었는데 이후에 폐로 또 전이 그리고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를 가입했다면 한 번만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후에 전이한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요약병기별 생존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28.3%와 18% 해서 총 46.3%의 암 환자들이 전이될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고 보완을 하고 싶다면 통합암 진단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전이암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암의 도착지, 최종적으로 암이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부위가 그룹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암에 전이암을 포함하고 있는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유방암에서 한 번, 뼈에서 또 한 번, 그리고 폐와 간에 또 각각 한 번씩 4번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인 거죠. 그럼 당연히 통합암 진단비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 부위를 나눠서 보장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역시 높았다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우리나라는 암에 걸릴 확률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하게 되었을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적은 수치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거나 일반화 진단비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추가 보완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은 전이암이 포함된 통합한 진단비를 추가로 보완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나는 가족력도 없고 보험료 부담 없게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최초 1회 한으로 지급하는 암 진단비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록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중대질병, 희귀질병에 대해서 나라에서 95%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만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 적거나 치료가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급여가 아닌 비급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급여가 아닌 비급여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하고 묻는 분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실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나 범위가 달라지죠. 심지어 1세대 실비로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0%, 즉 100%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그거는 입원했을 경우라서 단서 조항이 분명히 붙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원의 한도는 25만 원인 거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보면은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1세대가 아닌 2, 3, 4세대라면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요. 또 4세대 경우에는 비급여가 자기 부담금이 30%나 되잖아요. 네. 5천만 원 30%는 1,500만 원이니까 그 부담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통원의 한도가 또 20만 원으로 이전보다 5만 원이나 낮아졌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산정특례라 실비로 인한 급여 치료에 대한 걱정이 끝났다면 다음에 나온 두 번째로 인한 암보험 준비는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서두에 암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함께 비급여 암 치료비를 함께 구성하셔야 하는데요. 약관을 보면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만약에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항암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죠. 또한 수술은 고액의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으며 항암 방사선 치료는 정의적 방사선, 세기 조절, 중입자, 양성자 등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는 카티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항암 호르몬 약물, 화학 항암제 등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비급여 암 치료비는 암 특정 치료비에서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정한 가입 금액인 2천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1년 차에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암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과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을 다 지급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3년 차에는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받았다고 하면은 항암 약물 치료에서는 보장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또 4년 차에 항암 약물 치료라면 다시 5천만 원을 받게 되고 5년 차에 마찬가지로 항암 약물 치료 받는다면 또 5천만 원 이렇게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사실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비싸면 사실 그 의미는 없으니까요. 보험료를 보면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 건강체로 보면 보험료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30세 남녀 모두 9,080원, 40세 남자 12,480원, 여자는 11,950원, 50세 남자 17,030원이고요. 여자는 12,850원이에요. 1만 원대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30세 남자 실제 설계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가능한 거죠. 다만 보험사에서 최소 보험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맞추셔야는 되죠. 맞아요. 이렇게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암에 대한 리스크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거에 맞게 적절하면서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준비 시에는 암 진단비를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 두고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비급여 암 치료비까지
가지 준비하신다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암보험 준비하신다면 굳이 암에 대한 부분은 무언가를 더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암보험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두 가지 특약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특약은 보험료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보험 필수 특약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